자, 베이지생 가볼게요. 자, 페이지는 28쪽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여기 28쪽 오른쪽 유형 안 풀었죠? 이제 오늘 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나 요 얘기부터 조금 하고 바로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 자체가 우리 그 지난번에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던 거 기억나? 아마 중학교 때는 나눗셈을 해볼 일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 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뭘 강조했냐면 사실 오늘 아마도 공감하실 건데 저희가 진짜 나눗셈을 하는 걸 배웠잖아.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나눗셈 문제는 나눗셈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눗셈을 물론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너가 잘 숙지해서 이거 관련 유명한 어떤 유형들을 좀 풀 줄 아시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거지. 배우자 제목에서 약간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목? 입줄 한번 쳐볼까? 자,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 나눗셈과 누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얘네 둘의 어떤 콜라보를 하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혹시 요 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이 식을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내가 너한테 미리 예고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 검산식을 오늘부터는 사실 검산식님이라고 존칭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산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근데 지금까지는 왜 중요한지 몰랐을 거예요. 뭐 이게 좋은 건가? 근데 오늘부터는 이 친구가 메인이 돼요. 검산식. 그리고 자, 결론이 뭐냐면요. 이 검산식도 보시면 등식이잖아요. 복습. 등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다고 그러죠?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다. 제 질문은요. 검산식은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그렇지. 결론은 이 검산식은 결론적으로 뭐다? 이렇게 쓸까?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을 맺게 됩니다. 사실 검산식이 알고 보니까 이번에 배운 말 중에 항등식이다 내용이 이번 유형의 결론이자 다음 장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오늘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항등식을 알겠어요? 목이랑 나눈 거랑 나머지를 정하면 원래 나눠. 그치. 어쩌면 이게 사실은요. 애초에 검산식의 뜻이 뭐냐면 검산식이 뭐 하는 식이에요? 이걸 잘 했냐를 확인하는 식이고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오른쪽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왼쪽에 있는 A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은 어쩌면 당연히 항등식이야. 애초에 검산한다는 말을 이해했다. 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요거 제가 좀 이따가 오늘 내용 설명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건데요. 혹시 요 관계는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나누는 식과 누구? 나머지의 관계 하나 있는 거 알죠? 제가 아마 나눗셈 우리 한참 할 당시에 쌤 언제 스탑해야 돼요? 언제 끝나나요? 그때 답변이 이거였잖아요. 그것도 언제 끊는다고 배웠지? 나머지의 차수가 뭐보다? 몫이 아니고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지면 스탑하는 겁니다. 숫자랑 달라요. 얘는 다음의 식이기 때문에 언제 끝내는지가 요거를 보고 끝내는 거다. 근데 오늘 이제 이거를 또 이용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한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체크하시고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문제. 10번 문제. 우리가 이제 검산식님을 이용해서 그 검산식
검산식이 항등식인 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두 가지 풀이법, 계수 비교와 수치 대응을 끼얹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오늘 컨셉입니다. 오늘은 약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파트이긴 한데 우리 친구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름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 3교시에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 푸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어? 4번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일단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요 식을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이거일 때 끊어봐. 제가 쓰는 말 중에 이게 습관이란 말이 있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4개가 딱딱딱딱 나오면요. 습관용으로 무슨 식을 세워라? 오늘 특히 오늘부터는 무조건 기승전 검산식이에요. 쌤 나누면 안 돼요. 나눠도 되는데 솔직히 다시 말할게 앞으로 웬만하면 잘 안 나눠요. 제가 나눌 일이 별로 없어. 이 검산식을 가지고 노는 걸 많이 해요. 노는 거예요. 그 검산식 들어가면 그러면 x 3제곱 들어가면 x제곱. 저랑 비교해보세요. 이거에다가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 더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거 맞아요. 그리고 자, 오늘 내용 첫 번째가 뭐다? 이 검산식이 알고 보니까 무슨 식인가? 내가 항등식. 그럼 머릿속에 의식에는 항등식이면 몇 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법? 계수비교법이라고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말 그대로 계수끼리 쭉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치대입법. 항등식의 뜻. 어떤 숫자를 넣어서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합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A, C를 구하는 문제예요. 뭐 쓰면 좋을까? 얘는 계수비가 나쁘지 않아. 왜? 이거 전개하기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얘를 전개해서 계수비를 하자.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해보시면 정답에서 A는 2, B는 4, C는 1 나온 거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더 해볼까? 11번 문제. 11번 문제 풀고 다음 장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도 이 검산식과 항등식을 이용하시면 너가 다 설명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이걸로 나눴더니 자, 질문 한 개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없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역시나 그런 검산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현실에서는 없는 게 0인 거죠.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지? 없는 거는 없어야 돼요. 0도 있는 거예요. 0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진짜 없을 무가 없어야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0은 0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0과 없다는 거. 나눠 떨어진다. 오늘 요거 또 나옵니다. 나눠 떨어진다는 게 똑같아요.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험 보여드릴까요? 자, 어쩌면 잘 들어. 이제 이 문제가 오늘 뭐 좀 미리 보는 오늘 할 내용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물어보자. 이거 왜 못 풀겠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역시 없어서.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자, 이건
나누기 이거였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해석하시면 나머지가 뭐다? 근데 우리 친구 지금 질문이 몫이 없다 그 말이 뭐냐? 앞으로 이제 몫이 없으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문자를 빌려 쓰는 것처럼 목 같은 경우도 뭐라고 좀 빌려 쓰는 역할로 많이 씁니다. 아마 책에 보시면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보통 몫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영어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Q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몫이라는 의미. 근데 요거 왜 QX라고 쓰는지 알겠어요? Q란 질문, 막간을 이용한 질문. 이거는 쓰지 마세요. Q랑 QX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자,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말은요. Q가 지금 숫자다. 상수인데 또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뭐 A, B, C 하는 것처럼 막 Q라고 쓰면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는 지금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QX라는 거. 아니요. 너가 아는 이거랑 같은 느낌을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다? 어떤 식이란 얘기예요. 다시 Q로 쓸 때는요. 일반적으로 숫자예요. 숫자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는 Q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상상해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몫은 숫자가 나와요? 식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를 했으면요. 명심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목과 나머지가 식이 나와. 다항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QX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Q라고 쓰면 안 돼요. 식이다, QX 이런 느낌, 이런 거라고 보시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퉁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산식 세울 수 있나요? 세울게요. 그러니까 없으면 저렇게 퉁을 쳐서라도 검산식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건데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이거는 검산식이지만 항등식입니다. 지금부터는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자,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근데 개수 비교, 그러니까 수치 대입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괄호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도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개수 비교를 쓸 겁니다. 아, 쌤! 개수 비교 쓰려면 QX가 뭔지 모르잖아요. 기억 안 나죠? 이제 오늘 말했죠. 예고 쌤이 오늘부터는 그거 할 거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 지금 몇 차식이에요? 얘도 몇 차식이에요? QX가 몇 차식? 1차식 모양이에요. 위에서 볼까요?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냥 쓸까? 좀 이런 느낌의 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거 아세요? 눈치가 빠르면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오, 왜 네모가 되죠? 그래서 특정한 개수가 되어서 이거 만드는 거는 요거 얘만 빠르게 한번 전개해 보시면 이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 특정항의 개수가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쟤 만들어주는 거는 딱 누구밖에 없다. 얘랑 만드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그럼 네모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도 개수비교예요. 굉장히 간략하게 개수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혹시 같은 논리로 세모 자리도 뭐라고 둘 수 있는 거 아세요? 세모 자리의 힌트, 얘를 만드는 게 누구죠? B를 만드는 게 오른쪽에 누구랑 누구예요?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모가 결국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Q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잡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이것도 머릿속에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야. 너가 배우면 총 원하시는데 이번 문제는 수치 대입법을 쓰다니 문자가 2개예요. 좀 아시고. 그럼 그냥 Q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한 특정하게 계속 뽑는 거. 특히 맨 앞과 맨 뒤를 항상 많이 봅니다. 쟤네들을 통해서 QX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점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하시면 아마 계수 비교로 AB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필요 없어요. 우리 전개해봐요. B는 계수가 없네요. B가 0이고 일단은 A도 구하셔야죠. 진짜 마무리 왜 암산하세요? 정리하면 돼요. 0 대입하면 일단 B가 0이 아닌데 그냥 전개해보면 안 될까? 왜 어정쩡하게 암산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너한테 말했어요. 왜 암산하냐? 그래 말했거든 지난 시간에. 왜 암산하는 거야? 굳이 무슨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저는 암산 안 해요. 왜냐면 틀리기 싫어서. 혹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아요. 제 소중한 머리. 저는 머리를 쓸 때 써요. 안 쓰진 않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머리를 안 쓰고 싶어요. 루틴, 어떤 습관을 많이 만들면 머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저희 친구가 지난 시간부터 모르겠어. 빨리 풀려는 욕심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급하고 아마 내 생각에 숙제를 틀리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왜 급하지? 천천히 정리하세요. 첫 번째 이유,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자, 이렇게 앞으로 콤보처럼 흘러갑니다. 검산식 세운 다음에 너 항등식이네 그러면 2가지 부리고 2개 뭐를 쓰면 좋을지를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처럼 만들기도 한다는 점. 2번 네, A 값 얼마나 아세요? 마이너스 B 값 마이너스 0 아니죠? 자, 이거 맞습니다. 괜찮아요? 자, 밑에 있는 건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오늘 이제 본 게임이 다음 장. 어쩌면 오늘은 좀 과장 못하면 다음 장에 있는 요 내용 딱 한 개입니다. 요 내용 하나가 오늘의 뭐 사실 내용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긴 해. 근데 일단은 자, 요게 이제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네요. 자, 위에 제목에 뭐라고 써있어? 뭔가 이름부터가 나머지니까 나무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뭐 길게 써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거니까 역시나 요거 필기는 뭐 오른쪽이든 혹은 위에든 이렇게 빈 공간에 필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요? 이 친구의 뒤에다가 괄호치고 부제목을 좀 드리면 사실 말 그대로 나머지랑 관련된 정리거든요. 근데 좀 스포할게요. 얘는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다시 특정 상황에서 나머지가 뭔지 알죠? 나눗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걸 말합니다. 이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다시 나머지 정리의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머지를 한국인이잖아. 빨리 구하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다? 하나 적어놨을까? 항상 된다고? 항상 돼요? 아니, 이게 항상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특정 상황에서.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요, 뭐부터 외워라? 혈론만 외우나요? 이게 그런 이유거든요. 얘만 외운다? 저는 약간 몇 가지 표현 중에서 약간 제가 쓰는 말은 세팅? 기본 세팅? 게임도 알죠? 처음에 게임 설치하고 깔면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이 있어요. 몇 가지 설정 같은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항상 이런 거부터 다 외우시는 거야. 왜? 보통 실수하는 게 이거를 간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외우니까 그런 거잖아. 쓰면 안 되는 써요. 무조건 이 상황일 때 된다고 같이 외우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결론부터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 일단은 밑줄 한번 쳐볼까? 다음식이요. 자, 사실 그냥 위에 써 있는데 여기 1번 그냥 버리고. 자, 일단은 밑줄 한번 쳐볼게요. 밑에 이제 다음식이 나와. 일단은 저희가 배운 다음식 나눗셈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자, 바로 나와요. 중요한 거니까 물결표로 밑줄 치겠습니다. 다음식이요. 뭐로 나누었을 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얘가 기본 세트입니다. 언제만 쓸 수 있다. 네, 써줄까요? 여기 어쩌면 기본 조건. 위에서 말한 이 특정 상황이 이겁니다. 다시 앞에 있는 쌤, 이 식은 괜찮나요? 이 식은 괜찮아. 이거는 아무거나 해. 근데 이거를 뭘로 나눌 때만? 1차식 나눌 때만. 2차식은 안 돼요. 3차 아니 1차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요. R이라고 부를게요. 아까 말했네요. 요 R은 지금 10이라는 얘기야, 숫자라는 얘기야. 써줄까? 이건 지금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쌤, 근데 10일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무조건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우! 아까 말한 그 방법이에요.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스탑을 숫자에서 하기 때문에 얘는 R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R은 요 식이 나머지 정리라는 식입니다. 이 식이라는 식. 마치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 식인 것처럼 나머지 정리는 이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이렇게 나는 그럽니다. 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걸 설명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공간들이 있죠. 1번 오른쪽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거에 관한 설명. 저는 여기다 쓸게요. 자, 근데 설명이 어쨌든 방금 보고 그 앞장의 내용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통 우리가 그 PF라 그러면요, 이게 증명이라는 의미거든요. 영어 단어 중에 prove이라고 해서 prove, 증명하다. 명사, PF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출발해볼까요? 자, 지금 상황이 뭐다? 어떤 PX래요. 보세요. 자, 요거 쓸게요. 자, 요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 맞아요? 그럼 일단 저는 결국 증명도 검산식을 쓸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우리 몫이 얼마인지 알아볼래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몫을 모를 때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퉁친다고 했죠? QX라고 퉁칩니다. 일단은 쌤 왜 Q라고 안 써요? 숫자인지 식인지 몰라서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QX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나누는 게 1차식이면 나머지는 뭔지 몰라서 뭐다? 무조건 숫자,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RX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만났네? 무슨 식 세우고 싶어요? 검산식 세우고 싶어요. 자, 여기다가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거 맞아요? 자, 요거 검산식 세우는 거죠. 근데 오늘 첫 번째예요. 이 검산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 근데 우리 지금 나머지 구하고 싶은 거죠. 혹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뭐 하나 대입하면 r 뭔가 0이 아니라 요 괄호가 있잖아요.
우리 수치 대입법 쓸까 하는데 특히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 괄호가 0이 되는 x를 찾아서 대입한다라고 되었잖아. x 자리에 뭐 대입하면 될까요? 요거 a 아니라 혹시 알파라는 줄 혹시 아세요? 알파입니다. 그럼 방금 말한 대로 x 자리에 알파를 한번 넣어보자. 지금 가능한가요? 네, 항등식이니까 뭐든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를 대입하시면 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자 도와줘. 왼쪽에 뭐 남아? x에다가 알파 대입할게요. 왼쪽에 어떻게 돼요? p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남으세요? 나머지. 이게 나머지죠. 요게 위에서 내용이잖아. 사실 방금 전에 보고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사실은 설명은 똑같아요. 검산식과 항등식으로 설명하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밑에 문제에서 이걸 한번 써먹어 볼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이것도 누가 쓸 거면 안 될 거면 언제?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를 묶거나 나머지를 주면요. 앞으로 나머지 정리를 쓴다는 게 저희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오늘 2교시 때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쭉 할 건데 그거를 좀 너 걸로 만드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3교시에 가서 이거를 실제 상황에서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다시 그럼 자 이걸 써먹을 건데 그럼 요걸 이제 빨리 할 수 없겠냐는 거지. 자 어쩌면 이제 2스텝이에요. 2스텝. 자, 지금 보신 거를 빨리 하시면 돼요. 자 2스텝.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요? 여기 1차식이 나와 있잖아. 1차식이 뭐가 돼? 0이 되는 x값을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값이 여기 1번입니다. 요게 0 되는 x값을 먼저 이렇게 빠르게 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과정을 우리가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빨리 하자고. 검산식을 안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이 알파를 어디에다가 대입했어요? 앞에 있는 요 나누는 식에다가 요거를 뭐 하자고? 여기다가 2번이라고 쓸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그 대입한 값이 뭐다? 그 대입한 값이 투스텝. 이렇게 해서 다시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1차식일 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자, 어쩌면 오늘 내용이 이게 답니다. 물론 다음 장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걸 응용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요거 뭔지 아시겠어? 자, 이 문제는 뭐다? 요 식을요, 이걸로 나눌 겁니다. 그때 뭐를 구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간단하게 식어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뭐다? px를 이걸로 나눌 거예요. 이거에 뭐를 구해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이걸 배우기 전이었다면 너가 뭐 정말로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일일이 다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좀 빨리 구할 수 없냐. 자, 먼저 체크할 게 있다. 자, 얘 몇 차식이냐? 1차식인 거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 1차식이 아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 1차식이네? 그럼 방금 말한 2스텝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를 알아요? 요 1차식이 0이 되는 x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x가 얼마예요? 자, 얘를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얘를 요 앞에 있는 식에다가 요 자리에 뭐가 있든 간에 요 나누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쓸까요? 그게 나머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요? p-1이라고 쓸까요? 요게 나머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지금 얘가 p인 거 알죠? 여기다가 뭐를 대입합니다. 시키는 대로 마이너스 대입하면 나머지가 맞죠? 그럼 대입하면 이거는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1 같이 할까? 마이너스 1 빼기 3 빼기 1 정답 얼마예요? 요게 나머지. 이 아이디어 이해돼요?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언제?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리고 기본 전략은 검산식과 항등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한번 더 해볼까? 2번. 오케이, 자 2번도 해보고요. 4번도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2번, 4번 묶어서 할게요.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냥 똑같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 하나 소개드리니까 이 아이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템보다는 약간 스킬. 혹시 윤종아 게임은 스킬이란 말 아세요? 스킬이 뭐예요? 약간 그 캐릭터의 어떤 능력 같은 거 이제 능력이었대. 이걸 스킬이야 스킬. 1차씩 나오면 나는 바로 갑니다. 안 나와요. 이렇게 스킬. 계속 말하지만 결론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랑 언제 쓸 수 있는지랑 모든 걸 다 같이 외우기 중요해요. 흐름 자체를 타는 거예요. 검산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2번과 4번입니다. 4번 분수인데 엄청 안 예뻐요. 예, 이거 분수로 나오고 분수도 숫자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책이니까 3번엔 26, 4번엔 마이너스 17분의 분자가 틀렸는데 4번만 볼까요? 뭐하죠? 4번 같은 경우 이거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이건 거 알죠? 이거를 px에 대입하신 거 맞아요? 그럼 얘를 px에다가 슉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결론적으로 p 마이너스 왜 이래? p 마이너스 3분의 1 구하는 거나 그럼 계산 실수가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27분의 아니 숫자 너무 안 예뻐요. 뭐야 문제가 이게 진짜 너무하긴 하네. 이거 맞아요 일단? 이렇게 나오셨어요? 세 번째 걸 왜요? 다시 해봐. 느낌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그 밑에 당연히 수학에서 뛰어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5번 문제 들어갈게요. 4번은 숙제고. 그러니까 윤동아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단순 계산을 틀리면 안 된다.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중학교에는 더하기 빼기 틀리잖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치명돼. 게임에 치명되는 거 알죠? 또 세게 하면 빨간색 팍 치명타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로 이제 울고 웃고 대학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야.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난 말하잖아. 중학교 때 연습을, 그러니까 기본 계산 관련 연습을 다 하고 올라와야 돼요. 고등학생. 이해하시겠죠? 자, 5번 문제 혹시 뭔지 알겠어? 맨날 같이 나오잖아. 제가 좋아하는 말은 왔다 갔다. 거꾸로 뭐 알려줄게? 이거 뭔지 아세요? 나머지를 알려주면 당연히 이건 A 같은 거 구할 수 있냐? 있어요. 이제 너도 수학 벌써 경력이 한 9년 차 돼가거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이니까 항상 수학은 이게 같이 나오잖아. 인정하지? 무조건 그 다음 페이지 이 문제라고. 처음에는 나머지를 구해요. 짠. 반대로 나머지를 주고 식을 완성해요. 저는 이때 쓰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왔다 갔다 정방향, 역방향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냥 배울 대로 하면 돼요. A가 들어있든 말든 배운 대로 하세요라고 제가 이 말도 아마 방학 내내 했을 겁니다. 1학기 내내. A가 있든 뭐 B가 있든 모르겠어요. 일단은 배운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가. 근데 이런 말도 우리 고등학교 올라왔음에도 공감을 못해요. 너무 어려워.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A가 마이너스 5B. 자, 어떻게 한다? 뭐 주어질까요? 이거 말하는 건가? 자, 다시 할게요. 자, 얘 지금 상황이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랑 되잖아. 자, 얘 몇 차씩? 그럼 자다가 보통 나머지 정리사. 능력, 여보, 이렇게 대입하면요. 암산할게요. 이거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A네? 얘가 나머지인데 나머지를 줬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A 값이 이렇게. 이번 유형 뭔지 알겠죠? 나머지를 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유형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6번, 7번도 해볼 수 있겠네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밑에 8번, 9번은 유형 문제인데 얘를 3교시에 묶어서 같이 할까 해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 미리 말할게 31쪽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30쪽 인수정리까지 내용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얘도 무슨 정리라는 말이 써 있잖아. 근데 얘도 뭐 저도 정리인가요? 자, 아까랑 비슷하게 필기할게요. 자, 일단 딱 말해줄게. 여기다가 요만큼 부제목 쓸 거고요. 여기에 요 공간에다가 제가 사실 이건 어쩌면 앞장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를 좀 응용한 내용이다. 이걸 막 억지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이해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쭉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제목만 떼가겠습니다. 자, 인수정리. 근데 혹시 우리 인수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근데 놀랍게도 그 인수가 맞아요. 우리 잠깐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우리 1학기 때 뭐 이런 식 주고 뭐 인수분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수분해 하시면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알죠? 혹시 오랜만에 질문. 여기서 인수가 지금 뭔지 알아요? 이 식의 인수가 지금 뭐예요? 1이란 아이고 오랜만인데 이게 인수예요. x 빼기 1을 묶어서 인수라고 부릅니다. 얘도 인수예요. 물론 이거 전체로 인수입니다. 1과 2는 아니에요. 이걸 인수라고 하잖아. 기억나? 요 인수가 요런 인수에 관한,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정리입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 너가 이 정리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말 그대로 인수분해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약간 제목은 인수정리인데 막상 그 인수란 말을 많이 쓰진 않을 거고 필기할게요. 도제목. 얘는 사실 제 생각인데 그냥 나머지 정리에 어쩌면 그냥 응용이라고 쓸까? 그러니까 앞장에 나머지 정리를 이해했으면 그냥 뭐 비슷하게 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 공간 있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 정리가 뭔지를 제가 쫙 스트레이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써볼게요. 밑에 이제 문제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px를 이번에도 일단은 1차식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하나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인수정리는 꼭 1차식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차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아시죠? 사실 인수정리는 더 쉽게 말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그럼 지금부터 쭉 내려가 볼게요. 자, 혹시 나누어 떨어진다랑 같은 말자 이거를 해석하시면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부터 자 이거 혹시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시는데 제가 설명드릴 적이나 이게 혹시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가 이 기호를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저는 좀 즐겨 쓰는 기호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기호냐면 방금 말한 거 같은 거긴 해.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다라는 기호로 쓰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거는 이건 쓰지 마. 이것도 혹시 무슨 기호인 줄 아세요? 얘랑 얘는 다른 의미인 거 혹시 아세요? 이 기호는 언제 쓰는 기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찐으로 똑같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잖아. 오른쪽이 뭐가 돼? 이럴 때 쓰는 기호야. 근데 지금 내가 쓰는 저 기호는 조금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 이런 느낌이야. 봐봐. 2x 빼기 4는 0이죠. 이 식이야. 이 식은요. 식의 모양만 보시면 같은 모양의 식이야, 다른 모양의 식이야. 다른 모양이잖아. 얘는 식은 같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은 거 아세요? 이때 쓰는 게 이 기호거든. 얘는 왜 같다고? 의미가 뭐가 똑같아? 너가 아는 말 중에 이 친구 풀면 해가 얼마예요? 위에 거는 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식의 모양이 그러니까 식의 모양이 약간 그런 느낌보다도 뭐랄까 좀 근본적으로 구조가 같다라는 의미로 쓰는 기호야. 아직 내가 말을 잘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너가 아직 2학기 걸 안 배워서 그래.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싶어. 너가 아직 안 배워가지고 뭐랑 말하기 힘들어. 아무튼 이 기호는 이거랑 같은 말이다라는 기호입니다. 자, 한 줄 내려가 볼게요. 아무튼 말이 많았습니다. 자, 나눠 떨어진다. 너가 아는 말 중에 같은 말이 뭐라고? 나머지가 영이다. 지금부터 쓰는 것들은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우리 오늘 나머지 정리 배웠잖아. 이 상황에서 나머지 정리 한번 끼워줄 수 있나? 뭐라고 또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게? 1차 식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예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뭐라고 쓸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P는 여기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아까 나머지 정리를 설명할 때 검산식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검산식도 한번 써볼까? 자, 이거 나누기 이건데 나머지가 0이고 몫은 지금 뭔지 모르잖아. 역시나 뭐라고 총치자? 값은 QX라고 많이 총칩니다. 바로 검산식 안 세워볼게요. 검산식 세우면 요렇게 쓸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이번 내용은 검산식, 역시나 또 검산식이야.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강조합니다. 검산식 님이야, 님. 얘가 다 해줍니다. 이 식을 나눠볼게요. 얘 지금 나머지가 0이라서 뒤에 뭐 더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야. 식의 생긴 모양이 뭐처럼 보이잖아요. px는 x 빼기 a 곱하기 qx. 이게 너가 아는 말 중에 뭔 줄 알아? 이게 사실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 사실 인수분해가 이런 모양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가 된 모양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잖아. 뭐 어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모양이 나와. 이거 인수분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서 얘 있잖아. 얘가 px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복습했는데 이건 쓰지 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저희가 보통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 거잖아. 이게 지금 딱 이 모양처럼 보이죠? 이 모양 같은 거잖아요. 저게 이 식이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깍지 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다시 나머지가 0이라서 생긴 현상인데 나머지가 0이라서 나는 지금 검산식을 세운 거거든.
근데 이 검산식의 모양이 마치 인수레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수라고 부른다고요. 마지막 길.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뭐 x 빼기 a는요 px의 뭐야? 인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이름이 인수 정리예요. 인수 관련 정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만 밑줄을 쳐볼게요. 자, 어쩌면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밑에 문제를 푸실 건데요. 봐봐. 밑에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어떤 1차식이 px의 인수예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인수란 말은 기본 베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얘는 인수분해가 된 꼴, 이런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꼴이란 말은 뒤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란 얘기고 그 말은 같은 말인데 뭐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찐 결론이 이거예요. 인수라는 말과 결론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상 뭐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번 페이지의 그냥 결론 아닌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 문제로 본 적이 있고요. 본 적이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 사실 얘는 별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수다? 그 밑에 문제야. 인수예요. 그러면 나눠 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문제를 또 가지고 놀 수가 있다 라는 페이지입니다. 대충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번과 11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1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자,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동그라미, 안 떨어지면 X표. 자, 앞장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도 쓸만하면 쓰면 돼요. 특히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보통 씁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다음을 말씀해 주세요. (10번과) (11번) 아니 뭐 10번 한번 보여드려요? 10번? 괜찮아요? 뭐 빨리 들어 나도 떨어지면 동그라미 안 떨어지면 X표. 원래는 나 봐야 되는 건데 1차식이 하면 나머지만 구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X로 이렇게. 맞습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볼게. 다시 나누어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 말입니다. 얘는 뭐 굳이 쓰자면 나머지가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마치 얘가 지금 무슨 식이다? 1차식이면 나눗셈을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정리 2스텝이야. 첫 번째, 요게 0되는 x값 알아오시고 여기다가 슉 집어넣습니다. 대입하시면 1 더하기 3 빼기 이건데 이거 딱 봐도 0 아니죠? 그 말은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 얘가 역시나 1차식이면 는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요렇게 뭐가 이상한데? 팔이잖아요. 왜? 근데 빅빅빅빅이니까 뭐가 나와? 즉 얘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나눠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어요. 밑에 자 14번,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빼고 14번, 15번 문제인데 혹시 이번에 표현 살짝 바뀐 거 아시겠어요? 인수이면 동그라미, 인수가 아니면 X표. 자,
밑줄 한번 쳐볼래? 인수이면 인수가. 자, 도와주세요. 인수이면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도 맞지만 나누어 떨어지면이란 말이에요. 이번 페이지는 결론이 이거예요. 인수라는 말은 사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반대로 인수가 아니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방금 너가 말한 대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아까 필기한 내용이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인수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다 같은 말로 보이잖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합시다. 14번. 표현만 알아, 표현. 이번 페이지는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페이지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페이지가 이번 페이지. 새로울 게 없어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끝. 결국은 앞장 내용이 중요해요. X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발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른쪽에 17번 문제 항상 나옵니다. 자, 17번 무슨 문제예요? 이번에는 또 그 문제. 이번에는 떨어지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나누어 뭐래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라는 말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가 0이에요. 앞장과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해방 17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항상 같이 나와. 항상 같은 페이지의 왼쪽에서는 인지 아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오른쪽에서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왔다 갔다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눈높이를 키우시라는 거야. 이거는 유형도 뭣도 아니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기대하세요.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내내 이거 같이 나온 거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오는 실수 안 나오게 꼭 좀 부탁인데 조심해야 돼요. 결국 뭐 오답 확인을 해야 돼. 다 미워져. 또 오답할 게 많아지게 되면 자꾸 밀리게 되고, 밀리게 되면 저는 감히 말하는데 진도를 빨리 나갈 이유가 없게 되고, 이걸 정확히 모르면 못 넘어간다. 특히 말하자면 이 책에서는 1단원이 정말 지겹지만 공을 들이잖아요. 굉장히 공을 들여요. 1단원. 여기를 대충 넘어가면 진짜 좀 수학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망합니다. 많이 왔어. 1학기 1단. 정말 좀. 진짜 자, 이거 0이 되는 x값 마사잖아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여기 3제곱이라 좀 크긴 한데 마이너스 64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128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마사 대입하면 암산할게요. 80 마사에 대입하면 16 플러스 a가 0인 거죠.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거 푸신 거예요? 잠깐만 밑에? 또 세 번째 16. 다시 풀어봐 책에 갔어. 근데 이번에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그렇죠? 느낌이 쎄하다 지금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자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20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를 조금 길게 해서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재밌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다시 말할게. 다음 시간도 만약에 오답을 밀리거나 또 이러면 저 지금도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가거든요.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제곱이라든가 더하기 빼기 이 실수가 사실 저런 실수는 죄송하지만 중학교 저학년도 저런 실수 안 하거든요. 제곱이라는 건 참고로 중1 때 배웁니다. 거듭 제곱. 더하기 빼기 다 중1 때 배운단 말이에요. 대입도 중1 때 배워요. 그러니까 중1도 못 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실수한다는 건 좀 내 생각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학기 내내 강조했던 거예요. 윤종아, 빨리,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정확성이에요. 정확하게 빨리 풀어요. 정확하게. 이 길이 이거를 잘하시네요. 자, 밑줄 한번 쳐볼까? 똑같아요. 이번에는 인수로 가지면 돼요. 그 말은 같은 말이 뭐다? A로 나누었을 때 뭐다? 나눠 떨어진다. 써봐.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 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인 거야.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같은 말. 이 중에서 선생님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얘기했잖아. 내가 제일 좋은 거. 결국 나머지란 말을 해석을 해서 똑같죠. 나머지를 해석을 해서 검산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 해석입니다. 나머지가 이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시간 52분인데요. 오케이, 정답 가지시겠습니다. 3분이네요. 자, 윤종아 1교시 내용 좀 이해하시겠어요?